배달 장사를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라도 몰랐던 사실이 있다면 이 영상은 성공적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의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엄청난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달 장사가 기술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고객의 심리에 따른 주문에 관해서는 평소 골똘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마지막 5번째는 무척이나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고요. 얼마 전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린 사장님은 이미 배달 장사가 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릴 5가지의 고객 심리가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나이가 조금은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저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유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제발 잘 활용하셔서 모든 장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 심리는 악성 리뷰의 위치입니다. 악성 리뷰면 악성 리뷰지 악성 리뷰의 위치는 또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악성 리뷰가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주문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상단에 악성 리뷰가 달려 있으면 주문을 하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결정을 심리적으로 번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는 경험적 구매를 하지 않는 신규 손님일수록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문하는 손님의 경우에 구매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미 경험을 해본 우리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한 사람의 경우는 비교적 악성 리뷰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신규 주문 비율이 높은 매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악성 리뷰는 그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서게 되는 거죠. 실제 배민트렌드 2021년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평균 35개의 새로운 가게에서 주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달 어플에서 습관적으로 여기저기를 탐색하고 다니고 새로운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신규 매장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 악성 리뷰는 사안에 따라서 블라인드 신청을 하거나 혹은 정성스러운 댓글로 충분히 답변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이 플로어가 들어간다면 리뷰를 삭제해주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남긴 해당 답글을 보고 악성 리뷰를 남긴 손님이 오해를 했구나 하고 다른 손님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는 필수이겠죠. 만약 악성 리뷰가 최상단에 다음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면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는 패턴을 가진 신규 손님들의 주문 수는 분명히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 심리는 맛집 랭킹의 킹고리즘은 재주문율입니다. 맛집 랭킹은 누구나 다 등극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배달 장사에 있어서 메달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 맛집 랭킹을 믿고 주문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덩달아 매출은 자연스레 올라가고요. 그래서 다들 맛집 랭킹의 알고리즘을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은 개발자 본인 역시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개발할 당시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지만 딥러닝, 즉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이 AI적 알고리즘은 개발자도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의 알고리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3가지예요. 주문수 증가율, 기간은 불확실하고요. 리뷰 개수 및 증가율, 이건 역시 기간은 불확실하고요. 재주문율, 이렇게 3가지요. 그러니까 주문수가 증가를 하는 퍼센테이지와 얼마간의 기간에 주문수가 증가를 하느냐, 그리고 리뷰가 늘어나는 개수와 얼마간의 기간에 리뷰수가 늘어나느냐, 마지막으로 시킨 사람이 또 시키고 한 매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재주문을 어느 기간 안에 하고 있느냐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지막 재주문율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재주문율을 가장 큰 킹고리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맛집 랭킹 등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뭐 공식적인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 맛집 랭킹 컨설팅을 하는 모 대표님의 고급 정보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제 주문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 심리에 기반한 제 주문율인 것이고요. 리뷰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아주고 하는 건 참 바람직한 배달 장사의 한 측에 속해요. 다만 기능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단골을 챙겨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손님의 입장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내 주문 횟수를 가게에 제공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매장에 몇 번을 주문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단골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기능이죠. 이유는 더 많이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이 맛집 랭킹 킹고리즘의 지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기타 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알 수는 있지만 여전히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 심리는 리뷰 이벤트 구조 설정입니다. 리뷰 이벤트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아주 중요한 배달 어플의 무기예요. 쿠폰 이벤트 이외에 뭐 공식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튀를 감수하고서라도 진행을 하는 거죠. 리뷰가 많이 쌓여야 리뷰를 보고 구매하는 일종의 사회적 검증을 통해 주문하는 빈도도 올라가는 거고요. 리뷰 이벤트에서의 먹튀는 일부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짜놓는 것도 중요한데요. 명심해야 할 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예요. 구조가 심플하지 않으면 고객은 리뷰 이벤트로 제공되는 이 추가 서비스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달랑 뭐 음료수 하나라면 그다지 땡기지 않는 서비스라면 굳이 복잡한 리뷰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유혹이 강한 서비스 증정을 하거나 혹은 심플한 구조를 가진 참여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찜 추가, 닉네임 기재, 안심번호 해제예요. 그냥 리뷰 이벤트를 할 때보다는 먹튀가 확실히 줄게 되죠. 다만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추가로 다른 옵션을 더 추가하게 되면 역시나 참여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청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짧은 리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 리뷰 이벤트에 또 다른 옵션을 부여하기도 해요. 네, 바로 정성스러운 리뷰 콘테스트예요. 이 당첨 선물은 추후에 주문 시에 메인 메뉴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하는 거죠. 매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양질의 리뷰가 올라와서 좋고 손님 입장에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아지죠. 블로그를 운영하는 손님에게 제대로 걸리게 되면 정말 맛깔나는 사진과 장문의 정성 어린 리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0년 묵은 악성 리뷰에 소갈이 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깃발이 하나에 8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장 메뉴의 원가로 계산해서 88,000원을 손님에게 투자한다면 양질의 리뷰도 올라오고 그걸 보고 주문하는 고객의 심리는 분명히 작용이 될 거예요. 게다가 해당 리뷰를 인스타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올려서 추가 마케팅을 시도하시면 좋고요. 10년 전에 이 쇼핑몰을 키울 때 쓰던 방식이지만 배달 어플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 심리는 서비스 제품의 가치 올리기입니다. 이건 굳이 배달 어플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닌데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좋은 서비스를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고 돌려주려는 사장님들 중에 활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 매장의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이 배달 어플에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무형적 가치이고 하나는 유형적 가치예요. 무형적 가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고 얼마나 공들여 음식을 만드는지 그 원재료를 공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어렵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지 등등 무형적으로 손님이 느끼는 가치를 배달 어플에 알리는 거예요. 다만 이게 힘든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굳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유형적 가치를 무기로 내세우셔도 좋아요. 아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리뷰 이벤트를 예시로 들자면 리뷰 이벤트로 나가는 서비스 음식에 대해서 과연 손님은 얼마로 느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서비스 품목을 주느냐, 아니면 가치가 이미 측정되어 있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매장 어플 화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인 거죠. 한 치킨집에서 소떡 튀김을 리뷰 이벤트 항목으로 준다고 쳐볼게요. 소떡은 휴게소에서 대략 개당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돼요. 원가는 뭐 1,000원 미만이고요. 이 정도의 가치로도 충분하겠지만 만약 해당 치킨집에서 소떡을 3,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리뷰 이벤트로 증정을 하게 되면 손님은 3,000원을 잃기 싫은 심리 때문에 리뷰 이벤트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정이 복잡하지만 않다라면 말이에요.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 하면 3,000원이 생기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1,000원으로 리뷰를 하나 사게 되는 거죠. 국수집에서 5개에 5,000원인 만두를 판매하고 리뷰 이벤트로 이 만두를 준다고 하면 손님은 5,000원의 가치를 잃기 싫어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원가는 1,000원 언저리이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 오래전에 제가 올려놓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 가치에 따른 고객 심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 심리는 맛대가리 없다는 리뷰입니다. 이건 고객 심리보다는 우리의 심리이기도 한데요. 이 리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단에 달리는 이런 악성 리뷰는 반드시 빠르게 처리해야겠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뭐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음식이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물며 5성급 호텔 셰프가 운영하는 배달 어플에도 별 1개짜리 악성 리뷰는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손님은 이 사람이 5성급 호텔 셰프인지 뭔지 잘 몰라요. 알아도 내 입에 맛없으면,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간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구성이 아니면 별 1개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어서 악성 리뷰가 달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언가 다른 부분에서 불만족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댓글, 좋은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고객의 심리보다는 우리의 심리가 일단은 우선이에요. 그래야 이게 선순환되어서 손님들도 좋은 리뷰를 달게 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울 효과라고 불러요. 리뷰 댓글에 늘 웃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정직한 모습의 댓글을 단다면 이게 거울 효과로 손님들 역시도 리뷰 다는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단 악성 리뷰에 너무 큰 고뇌, 실망, 슬픔,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응원할게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놓치고 있는 5가지. 전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시간 아깝다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만족하는 편이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봐요. 파이팅입니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